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룡의 해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네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해 지냈을 때 정말 값진 한 해가 되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궁근종 치료 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궁근종 뭐 하면 이 산부인과적인 부인과적인 수술의 역사가 더 깊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뭐 예전에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자궁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그러면은 자궁을 옛날에 적출, 흔히 말 드러낸다고 하는 그런 수술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신경성 병들, 이런 것들을 자궁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그쵸. 많이 해가지고 옛날 고대 그리스어부터 어원이 와가지고 라틴어로 히스테렉토미. 그러니까 좀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히스테리. 맞아요. 히스테리. 네. 그러니까 통증이 있고 그러면 자궁을 없애는 그런 수술들을 좀 했었었는데요. 그냥 여러 가지 원인을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궁을 수술하는 방법이 접근 방법도 틀려졌지만은 이제 수술하는 방법도 많이 틀려졌거든요. 개복 수술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1세대 수술 음. 배를 좀 째가지고 그것도 그 예전에는 세로로 쟀었어요. 왜냐하면 세로로 째는 게 약간 근육의 결 때문에 수술하기가 좀 편해가지고 이제 배꼽 아래로 세로 절개를 했었었는데 팬티 라인 위쪽으로 흉터가 드러나니까 뭐 흉터도 좀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요새 제왕절개 수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팬티 라인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이제 가로절개 수술을 하다가 그 배에다 구멍을 뚫고 하는 이제 첨단 수술. 개복에서 이제 복강경 네네네네. 구멍을 뚫어서 하는 수술로 바뀌었고. 배를 째지 않고 배에다 조그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구멍으로 수술하는 이런 수술을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최소 침습, 미세 침습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배를 째고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만 했었었는데 이제는 자궁을 드러내지 않고 자궁을 일부라도 좀 보존하는 이제 이런 수술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죠. 네. 수술을 원치 않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네네네네. 비술적인 방법의 치료 방법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죠. 2000년 초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고주파 용해술이라고 해서 네네네. 이게 원래는 이제 간암이 있거나 그럴 때 간암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열로 그 종양을 죽이는 방법인데 네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자궁근종에다 시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참 이제 붐을 일다가 좀 기술적인 제한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전공의 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고열을 내다 보니까 열을 무한대로 올릴 수가 없는 그런 한계도 있었고 네, 접근하기도 맞습니다. 힘들었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자궁근종 색전술이라고 근종의 특성이 혈관이 많잖아요. 그렇죠. 혈관이 많이 가서 이제 그만큼 피를 많이 이제 공급받는 영양 공급이 종양이죠. 이것도 역시 근종이 처음 시작된 게 아니고 간암이라든가 각종 암들 혹은 이제 출혈 이럴 때 색전술에서 지혈을 했었는데 그 방법을 근종에 적용해서 2008년에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 공식적인 레벨 A, 그러니까 에비던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상당히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고. 네, 그렇게 발표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민트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죠. 근데 이게 수술과 비수술이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가면서 이제 발전을 많이 해왔어요. 네네네. 저희 그 수술 쪽에서 보자면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로봇이 나왔죠. 로봇, 네. 인투이티브라는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진 이제 그 상품명은 다빈치거든요. 네. 다빈치가 개발이 되면서 수술이 또 한 번 또 전환이 됐거든요. 어.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이 뭐 저절로 혼자 알아서 뭐 수술을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방향으로 움직이던 수술 기구들이 사람 손처럼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요새는 이제 트렌드가 자궁을 좀 될 수 있으면 보존하려는 트렌드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혹을 떼내고 난 다음에 자궁 떼낸 자리를 혹 떼낸 자리를 좀 꿰매주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일반 복강경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복강경으로 가능하긴 한데 그런 봉합이 좀 어려운 그쵸, 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데들을 조금 더 튼튼하게 봉합함으로써 혹시라도 이제 근종 제거 후에 임신을 준비한다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생겨났는데 네. 어떤 원장님 교수님들은 네. 워낙 복강경을 어떤 수준에 이르시니까 네네네네. 굳이 로봇을 해야 되냐 이런 말도 사실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비용이거든요. 네. 뭐 여건에 따라서 로봇 도입 시기에 따라서 아니면 쓰고 있는 재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아직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비용 문제만 없었다면 로봇이 무조건 좋죠. 수술을 다 평정했을 거예요. 그쵸. 일부 뭐 교수님 또는 뭐 여러 산부인과 선생님들께서는 복강경에 비해서 장점이 그게 아주 많지 않고 조금 장점이 있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 비용을 내고 로봇을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쵸. 그런 이야기도 좀 있긴 네. 한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뭐 로봇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 그 전까지는 비용 문제가 조금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의료는 발전하고 그런 장비나 이런 것도 발전하면서 비용이 낮아지면 네네네네. 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네네. 발전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이제 획기적인 방법이 이제 하이프라는 시술이 나왔죠. 네네네. 하이프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 마치 돋보기로 태양열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듯이 그렇죠. 몸에 전혀 찌르는 게 없이 몸 바깥에서 열을 쏴서 안쪽을 태워주기는 상당히 각광을 받았죠. 이제 이상적이니까 찌르지 않고 근종을 죽인다.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선별해서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좀 하다 보니 무분별하게 네네네. 해서 이제 전반적인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후기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전히 좋은 치료이지만 이제 적응점을 잘 잡는다면 또 환자분들한테 좋은 치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치료에 대한 접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산부인과 치료는 임신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임신에 안전할까, 임신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마 하이프 같은 경우도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뭐 수술을 꺼려하는 환자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비수술 쪽을 좀 선택을 하시게 되고 수술과 비수술을 선택을 할 때 빈도로 보면은 약간 미혼 여성분들이 조금 더 비수술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네, 배에 흉터가 남는다든가 네네. 혹은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요. 또 일을 많이 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그때 일을 쉴 수 없는 상황들 네네네. 이런 게 좀 복합적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절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시고 이제 비수술 쪽을 좀 네네네.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치료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꼭 한 가지 치료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한테서 뭐 예를 들어서 근종이 생겼다고 자궁을 다 적출할 필요가 없듯이 네. 자궁을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은 좀 살려주고 뭐 수술로 근종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없다면은 뭐 색전술이라든가 하이프라든가 이런 치료 방법을 좀 병행해 가면서 두 가지, 세 가지 치료를 혼합, 융합 치료를 하게 되면 좀 더 네. 치료 효과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과연 자궁근종 이렇게 많은 치료가 있는데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좀 뭐 얘기를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이프만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또 고주파 용해수를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본인 위주의 잘하시는 걸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그 전문가들이 환자분을 위해서 통합된 어떤 가치로 함께 팀워크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병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통합이 안 돼도 문제고 네네네. 또 하나만 잘하시는 분도 그걸로만 해결하니까 안 되고. 그런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환자가 뭐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뭐 그냥 네네, 없다라고 그쵸. 사실은 이야기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았었는데 네네. 폭넓게 이제 다른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조금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환자의 어떤 니드에 맞춰가지고 네네. 뭐 다른 치료를 원하신다면 다른 치료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환자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네네. 도와주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청룡의 해 갑진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더 값진 컨텐츠로 네네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또 감사합니다. 만나요.